대학마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전략이 달라. 전형에 따라서 적합한 학생들과 적합한 고등학교가 선명하게 이게 딱딱 나눠지는 상황인 건 거지. 여기서부터는 정말 나의 상상이야. 근데 고대에서 입학처에서 이제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지. 저번에 얘기한 대로 고대에 입학한 학생들, 이미 들어온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고등학교 출신들은 혹은 어떤 전형인 친구들은 얼마큼 성취를 냈고 얼마큼 학교를 잘 다니고 얼마큼 때려쳤는지 아니면 나중에 얼마큼 뭐 취업을 잘했는지 학점은 얼마나 줬는지 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쭉 깔고 그치 내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한번 데이터도 만들어 보고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까지는 정시를 몇 %를 맞추라는 등 교과를 어쩌라는 등 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따라주는 거랑 그 외에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애들이 또 많이 또 왔으면 좋겠고 경쟁 대학 안 가고 그게 연대든 또 다른 어디든 그 중에서 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1차 목표가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종합을 해가지고 잡다 보면은 상상이야. 특목고 애들에 대해서 이만큼은 좀 생각을 하고 또 일반고 친구들도 어느 정도 또 하고 이 친구들을 그러면 어느 정도쯤은 이제 하는 게 이제 적절할까? 그러면서 욕도 안 먹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겠지. 그럼 이제 정시 어쨌든 늘리라고 들어왔잖아. 들어온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라는 줘야 되니까 요거를 조금 빼고 요거 좀 하면서 계산을 했을 거야. 이게 우선은 너무나 그 계산에 이제 적당하게 맞게 지금 잡아놨다고 나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내가 잠깐 경쟁 대학을 가지 않고 우리 대학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모든 대학의 목표는 사실은 같을 거란 말이야. 많이 그러니까 원서를 썼으면 좋겠고 동시에 또 똑똑한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사실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모두 다 똑같은데 대학마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전략이 달라. 선호도가 높고 덩치가 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가 쓸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반대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데가 이제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서로 다를 거 아니야. 목표가 똑같다 하더라도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지는 상황인 건 거지. 그치. 그치? 서울대랑 고대가 똑같이 내신을 반영했지만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실 되게 다른데 한쪽은 완전 정량평가고 고대 한쪽은 완전 정성평가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같이 스카이로 묶인 학교들이 왜 그러느냐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난 사실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새는 막 의대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위태위태해진 지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의 원탑 학교잖아. 그치? 얘네가 원하는 지점은 여기서 어떤 걸 더 올라갈 건 아니야. 왜냐면 올라갈 게 없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사수하고 유지하는 거잖아. 그치? 문제는 이 상황에서 요새는 지금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인해서 점수가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에 서울대의 위상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숫자는 더 안 좋아 보이는 경향성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의치안에 대한 어떤 요새 선호도가 서울대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서울대 입장에서 이제 전과 다른 어떤 상황이 되겠지. 다 상상이야 나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명하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정성평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의 커트라인이 끝나는 지점을 덜 보이게 하는 게 얘네한테는 더 유리한 전략인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했지? 많이 쓰게 해야 되니까. 그치. 많이 쓰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위태로워졌다는 게 최대한 커버가 안 나야 되니까. 그치. 커버가 쳐줘야 되려고 하면 나는 내가 서울대 입사관이고 입학처장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근데 정시를 그다지 늘리고 싶지 않아서 서울대는 계속 문재인 전 정부에서 정시를 확대하라고 푸시를 했는데 서울대는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스탠스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학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수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조건 몇 %까지 정시 채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럼 정시에서 그러면은 정성평가로 서류 볼게.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거를 균형을 자기들 나름대로 맞춘 거잖아. 이게 서울대에 이건 적합한 전략인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관심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럼 연대에서 그러면은 내신 볼까? 왜냐면 서울대가 본다고 했으니까 연대에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연대는 사실 안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왜냐면은 서울대에서 내신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찝찝한 친구들이 연대에서 그걸 쓰게 해야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연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서울대에서 내신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신을 안 보면서 내신이 찝찝하거나 혹은 좀
그런데 사실은 똑똑하고 수능 점수도 좋은 친구들을 팍팍 받아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시에서 수능 100을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 그럼 연대는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고대를 볼게. 우리가 연고대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 사실상 지금 연대가 조금 더 약간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거든. 같은 너의 상황이면. 의견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 너무 좋다. 그거. 내 의견이 아니고 그래. 아이들이 그렇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래. 너무 좋다. 그 워딩. 그러면은 연대 입장에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냐면 서울대를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지만 고대 입장에서는 연대 입장을 생각해야지. 그치. 서울대를 생각하면서라기보단 연대를 보면서 그렇지. 해야 되는 건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 연대가 이렇게 나올 게 사실은 고대에서 몰랐을 리가 없잖아. 너무나 알겠지. 예상이 되지.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신을 본다고 하면 더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은 수능이 내신보다 훨씬 좋은 친구도 있고, 수능은 사실은 좀 잘 안 나오지만 내신은 되게 예쁜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있지. 말이야. 정시에서 만약에 내신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일반고 친구들이 좀 더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걸 다 떠나서 일반고 친구들이 좀 더 그쪽 눈이 당연히 갈 거잖아. 가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친구들을 타깃으로 하는 거를 잡아놓을만 하지. 정시 전체 중에서 전체 다 그렇게 본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대략 3분의 1 정도인데 그 정도만 지금 내신을 섞은 거야. 수능도 나쁘지 않게 쓸만하면서 내신도 어느 정도 선방해가지고 웬만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카이를 생각하고 고민할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들이 딱 쓸만한 메리트를 느낄 만한 전형이 사실 여기가 제일 맞거든. 그렇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입장 상황을 보면 되게 그냥 다들 자기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각자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다른 거야. 그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객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약간 각자 다른 거야. 다르고 이거를 내가 이제 타깃이 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필할 수 그치. 있을까? 어필할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쟁 기업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하는 건 거지. 왜 우리가 흔히 대학 서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에 있으니까 서성안을 이제 같이 묻고, 요새는 사실은 성서안 뭐 이렇게 특이하게 부르는데 우리 때는 사실 서성안이면 약간 옛날 얘기 하지 마요.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중경외시, 건동원 이렇게 묶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묶이는 그룹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학교가 조금 더 이제 대장격이야. 그래서 이 학교들이 이제 전형 설계를 해놓은 걸 보면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전략이 서로 다 달라. 근데 요새는 사실은 성대가 좀 더 이제 학생들 보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성대가 가질 수 있는 전략과 서강대, 한양대가 갖는 전략이 좀 다르고, 그치. 마찬가지로 중경외시 라인 같은 경우 보면은 중대와 경외시가 갖는 전략이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건동호도 마찬가지로 건대와 동홍이 갖는 전략이 되게 달라. 다르고. 그래서 서성한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 전형을 늘리라고 이제 좀 하기 전에는 원래는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자체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 왜냐하면 교과 전형 자체가 고등학교의 내신 수준 상관없이 사실은 똑같이 보는 거다 보니 그치.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교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실제 수준과 이게 뒤집어지는 괴리가 상황이 있을 수 생길 수가 있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위에는 잘 없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만든 학교가 이제 한양대란 말이야. 한양대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상위권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치. 한양대에서 이거를 교과, 정말 순수한 의미의 교과 전형을 만들었었어. 그럼 한양대는 왜 그랬느냐? 이게 서성안으로 묶이는 이 그룹에서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한양대에서 우리의 고객층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학교 말고 우리를 좀 더 쓸까? 그 고객층도 사실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타깃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땡겨올까를 생각하면은 얘는 되게 합리적인 전략인 거지. 그러면 스카이 내에서도 고대가 왜 그렇게 정량적인 평가를 정시에서 넣는지도 사실 나는 같은 어떤 니즈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고대에서 내신을 이제 정시에서도 반영을 하니까 이제 내신이 짱이고, 그러니까 우선 내신 무조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내신이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너무나 전형에 따라서 적합한 학생들과 적합한 고등학교가 너무나 선명하게 이게 딱딱 나눠지는 상황인 건 거지. 그리고 그거를 단편적인 하나의 어떤 사례만 갖고는 사실은 이거를 전체 흘러가는 판을 읽기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 맞아. 근데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가 전에 비해서 커진 건 맞지만 나는 사실 이걸 좀 조심히 봐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많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실은 영구 선도학교도 있을 뿐더러 많은 학교들이 고교학점제 그 범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2022 개정 애들 세대뿐 아니라 그 앞에 애들도 이미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고교 학점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 상황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부터는 성취도 평가다 보니까 내신의 변별이 예전 같지는 않단 그렇지. 말이야. 그런 상황이면은 어쨌든 여기서 그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기가 대학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치.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까지는만 우선 놓고 봤을 때는 정시를 그렇다고 대단하게 확대를 하지는 나는 사실 힘들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혹은 어쨌든 내신 위주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를 대학 입장에서 여기서 더 엄청나게 늘리기에는 만약에 다른 학교들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대처럼 할애를 해주거나 한다고 해도 그리고 고대 엄밀히 말하면 할애를 해준 게 아니지. 왜냐면 교과 그 수시에 있는 교과 전형 인원 줄여갖고 거니까. 이쪽에다 해갖고 이거를 좀 더 희석한 대신에 인원을 좀 더 늘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어쨌든 좀 더 교과스러운 무언가가 또 더 들어가는 어떤 전형을 설령 만든다고 해도 이게 절대적인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늘기는 사실 힘들고 결국에는 교과, 학종 크게 봤을 때 수능 위주 전형 이게 수능 개편 전까지는 어쨌든 거의 균형 있게 사실은 갈 확률이 제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기는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전형별로 균형 있는 상태에서 균형 있게 애들을 뽑으니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가장 우위에 있는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고 나랑 궁합이 맞는 전형을 미리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갖고 고등학교도 선택하고 고등학교 때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편이 제일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렇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저번 영상이랑 사실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단편적으로 학종이 어디에 유리해, 뭐 교과는 어디에 유리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잘 맞는 전형이 어떤 건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치. 거기에 맞춰서 나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통계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가 이게 뭔가 딱 발표되면 되게 혹한단 말이야. 그래. 그치만 내가 해당 안 되면 그건 그냥 없어. 0인 거야. 아니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4 그 발표됐다고 그랬잖아. 논술은 오히려 늘었어. 0.1이긴 하지만 근데 늘었잖아. 그렇다고 논술할 거야 지금부터? 맞아. 그렇게 그렇잖아. 말할 수 없지. 특히 고교 선택 정도를 생각하는 중학생이라는 거잖아. 그 정도면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디테일한 하나하나 지엽적인 것보다는 좀 더 넓게 사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이상한 선택을 안 하겠지. 맞아.